안녕하세요. 지유명차 영종조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커플 자사오 모음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각 2점씩 테마별로 묶어서 총 6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리뷰 시작해 볼게요. 고약신 작가의 금강보리입니다. 전체적인 호신의 형상은 서시와 닮아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고요. 그리고 빼쪽 나온 부리, 그리고 넉넉한 귀까지. 그런데 약간은 주름진 이 형상이 독특하죠? 여주처럼 쪼글쪼글해 보이기도 하고 호두알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형상이 바로 염주를 만들 때 쓰는 금강보리 열매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강보리 정상에는요, 이렇게 삼족섬, 세발 달린 두꺼비의 귀여운 모습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삼족섬 같은 경우에는요, 재물을 관장하는 유해라는 신의 반려동물이었대요. 이 삼족섬이 유해라는 신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데려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한 번씩 수틀리면은 우물가로 도망을 쳤다고 해요. 이렇게 우물로 도망을 치면은 이 유해라는 신이 그 우물 아래에 동전을 매달아서 쪼르르 내리면은 그 동전을 앙 물고 다시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 번 문 동전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은 집이나 아니면 가게에 이 세발 달린 두꺼비는 항상 어딜 가나 이렇게 보이게끔 두시더라고요. 재물을 불러오는, 돈을 불러오는 상징성이 있는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 준이에요. 150cc 동일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내부 마감은 이렇게 깔끔하게, 흑준이도 깔끔하게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준이는 조금 더 무쇠속 같이 짱짱한 느낌이었다면 이 준이는 나무를 고풍스럽게 깎아서 조각을 해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표면 느낌도 상당히 디테일하고요. 그래서 실용성 면에서도 차를 굉장히 이 친구들이 잘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잘 우리고 의미도 좋고 쓰시기에도 편리하고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실용성도 높은 잘 만든 차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성명 작가의 막은호입니다. 막은 다른 발음으로는 막청이라고도 하는데요. 막청, 듣지 마라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부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고 나의 길을 꿋꿋하게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태를 보시면은요, 고풍스럽습니다. 이렇게 삼류변으로 흐르는 부리가 굉장히 고풍스럽게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형태가 궁둥호랑 닮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손잡이도 상당히 널찍하게 잡기 편리하고요. 크기가 230cc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차오는
카테고리를 나눌 때 인문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호신 전체에 옛 시구절을 멋스럽게 담아놨습니다. 니료는 전황산이라고 해서 강판이랑 성질이 비슷합니다. 가볍게 날리면서 차맛을 산뜻하게 내주는 매력이 있는 차오예요.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작가의 이름이에요. 사성명 작가의 이름을 이렇게 또 깨알로 새겨놨고요. 마감도 차오를 굉장히 잘 만드는 손재주가 훌륭한 작가답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전체에 새겨진 글은 명나라 문인인 양신이 지은 글로 임강선이라는 시입니다. 구비처 동으로 흐르는 기나긴 강물, 물결에 휩쓸려 옛 영혼 모두 사라지네. 옳고 그르고 이기고 지고 다 부질없는 일. 청사는 그 옛날 그대로인데 붉은 저녁놀 언 그 몇 번이던가. 강가에서 고기 잡고 나무하는 머리센 늙은이들. 가을달 봄바람이 어이 새삼스러우랴. 막걸리 한 병 놓고 반갑게 서로 만나 고금의 크고 작은 일들일랑 모두 우스갯소리인 양 이야기하네. 전황산이와 같은 디자인의 막은호입니다. 흑잔이로 만들었고 무게가 흑잔이답게 조금 더 묵직하고요. 크기도 270cc 정도 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차오 안쪽에는 이름을 새겨 놓았고요. 사성명 작가. 그리고 내부 마감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차오가 부리가 굉장히 고풍스러운데요. 조금 출수가 아무래도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우리실 때 시간 조절을 몇 번 해보시면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차오 호신 전체에 둘러놓은 글은 소동파의 시를 적어 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월 7일 사후의 길에서 비를 만났는데 우산을 가진 사람이 먼저 가버려 동행하던 모두가 낭패라 여겼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곧 날은 맑아졌고 그래서 이 글을 짓는다. 숲을 뚫고 들리는 나뭇잎 때리는 소리를 듣지 마라. 시를 읊조리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무엇이 방해한단 말인가. 대나무 지팡이와 집시는 가벼워 말보다 나은데 무엇이 두려운가. 안갯비를 도롱이 하나에 맡기고 평생을 지낼 것이다. 으스스한 봄바람이 불어 술이 깨니 조금 쌀쌀한데 산 꼭대기에서는 석양빛이 오히려 나를 맞이한다. 머리를 돌려 방금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던 곳으로 돌아가자. 비바람 불어도 개의치 않고 맑은 날이라고 특별할 것이 없다. 송대의 유명한 시인인 소동파가 지은 사였습니다. 흑잔이라서 묵직하고요. 그리고 이 흑잔이도 올라운더예요. 숙차나 특히 노차를 상당히 널찍하게 그리고 구감을 파노라마처럼 잘 풀어서 내주는 매력이 있는 차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란꽃이 싱그럽게 들어간 서시 2점을 같이 소개해드려요. 먼저 장지엽 작가가 만든 서시입니다. 준이로 크기가 150cc 정도 되고요. 이렇게 리해 기법으로 모란꽃을 그려 놓았습니다. 꼭 모란이 살랑살랑 춤을 추는 것 같이 그림을 그려 놨어요. 그리고 짱짱한 준이고요. 내부 마감입니다. 입고 후에 바로 황차, 노총수선을 한번 우려봤고요. 확실히 향을 잘 살리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볼게요. 그리고 같이 소개해드릴 묘추농 작가의 서시입니다. 청단리고요. 크기가 170cc 정도 됩니다. 묘추농 작가는 화가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화중화라 불리는 이렇게 부기화, 모란꽃을 굉장히 화려하게 생동감 있게 그려 놨습니다. 내부 마감도 보여드릴게요. 한 바퀴 돌려볼게요. 장지엽 작가의 서시보다는 조금 눌린 느낌의 서시예요. 다시 장지엽 작가의 서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랜선 여행 즐거우셨나요? 마무리는 이 재물운을 상징하는 금강보리 차오 릴스 버전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한 보이차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옛날 유해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데리고 다니는 세발 두꺼비는 그를 세상 어디에나 데려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대요. 그런데 가끔씩 오물로 이 두꺼비가 도망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쇠 돈이 달린 끈으로 달아서 두꺼비를 올렸다고 합니다. 두꺼비는 달의 정령이자 집 지킴이 그리고 제복을 상징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굴려보세요. 그러면은 돈이 왕창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약신보리 같은 경우에는요, 금강보리라는 염주에 사용하는 열매 위에 상서로운 세발 달린 두꺼비를 올려놓은 흑준이 차오예요. 한번 보러 놀러오세요. 고약신 작가의 금강보리 붉은 준이 버전입니다. 꼭 나무를 정성스럽게 깎아 조각해 놓은 것 같은 이 호시는요, 붉은색이라서
더 고풍스러운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오 정상에는 역시 돈을 한번 앙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세 발 달린 두꺼비가 있고요. 이렇게 가탕을 해보시면 꼭 두꺼비가 온천욕을 지키는 것처럼 연기가 스르르 올라오는 매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준이답게 차의 향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매력 또한 있고요. 조금은 독특한 나만의 반려차오를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야무진 차오입니다.